우원의 빽빽한 덤불 속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어미 오리는 둥지를 짓기 위한 아늑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병아리가 부화하기를 기다렸다. 어느 화창한 아침, 달걀 껍질이 딱딱거리고 작은 솜털 오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깨지고 싶지 않은 가장 큰 달걀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오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달걀 위에 앉았고 조금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리 엄마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부화시키기 때문에 이 병아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병아리가 마지막 알에서 부화했지만 나머지 새끼 오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크고 깃털이 회색이었습니다. 오리 엄마는 그런 못생긴 아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언젠가는 그의 동료처럼 되기를 바랐다. 나머지 새끼 오리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그를 역겹다고 생각했고 그와 함께 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미 오리는 아이들과 함께 호수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못생긴 오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영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리는 어린아이들을 가금류 마당으로 데려와 사회에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오리 새끼들에게 지역 주민들과의 행동 규칙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리는 가장 고귀한 뚱뚱한 드레이크에게 그 무리를 선물했지만 그는 못생긴 오리를 공격했고 그녀는 실패한 병아리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패트 드레이크는 마당에서 괴물을 몰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자라서 다른 새끼 오리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괴롭힘과 굴욕을 견딜 수 없었던 못생긴 새끼 오리는 가금류 마당을 떠났습니다.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그는 아무도 없는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새끼 오리는 여기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못생긴 오리 새끼는 아무도 자신을 화나게 하지 않아서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목을 가진 아름다운 하얀 새가 그의 호수로 날아갔습니다. 못생긴 새끼 오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새인지 몰랐지만 그는 감탄하면서 그것을 보았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오리가 이 사랑스러운 하얀 새처럼 되고 싶어요. 겨울이 왔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는 처음으로 하얀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광경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새끼 오리가 먹이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음식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춥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오리는 농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농부는 얇고 불행한 병아리를 보았을 때 그를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농부는 살이 찌고 자랄 때까지 오리 새끼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봄이 왔다. 주인은 병아리를 잘 돌보았고 그는 많이 자랐습니다. 오리는 이미 많은 공간이 필요했고 농부는 그를 호수에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수 기슭에 서서 못생긴 오리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고 그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는 반사의 멋진 새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축하하기 위해 그는 호숫가 전체를 때리며 수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전에 한 번 보았던 긴 목을 가진 똑같은 아름다운 흰색 새를 보았습니다. 못생긴 오리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새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그녀는 미소 지으며 윙크했으며 함께 호수를 헤엄쳤습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는 그의 행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호수 기슭의 뚱뚱한 드레이크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어린 백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때 가금류 마당에서 몰아온 못생긴 새끼 오리가 아름다운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놀랐던 것은 추악한 오리 새끼는 처음부터 백조였습니다. 알이 우연히 오리 둥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어린 백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금류 농장의 모든 사람들은 한때 그의 외모 때문에 그를 화나게 한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오래전에 밀러가 당나귀를 키웠습니다. 수년 동안 당나귀는 열심히 일했으며 밀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당나귀는 늙고 약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할 수 없었고 주인은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숙고 끝에 밀러는 당나귀를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그를 떠났습니다. 당나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우연히 걸려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는 영광스러운 도시 브레멘으로 가서 벌이 음악가가 되어 기타를 연주하며 생계를 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은 당나귀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풀밭에 누워있는 슬픈 개를 만날 때까지 나무 사이를 나섰다. 그녀는 먼 길을 뛰었고 이제는 길에서 지쳤습니다. 당나귀는 개를 맞이하고 슬퍼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개는 그가 한때 훌륭한 사냥꾼이었고 한 마리의 먹이도 도망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늙어서 더 이상 개임을 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당나귀는 조금 생각하고 개에게 벌이 음악가가 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개가 뛰어내려 행복하게 짖었다. 그는 노래하고 드럼을 잘 연주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당나귀 회사를 유지하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이제 당나귀는 브레멘에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을 걸었고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에서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너무 슬퍼서 새로 만든 친구가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에게 왜 그렇게 불행한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늙었고 더 이상 쥐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악한 여주인이 고양이를 집 밖으로 몰아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다음 당나귀는 개와 협의했고 그들은 고양이를 바이올리니스트로 그룹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도중에 수탉을 만날 때까지 브레멘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울타리에 앉아 거시기에 목 아래로 공포로 울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말을 걸어 수탉이 여주인에게서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를 늙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서 수프를 요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당나귀, 개, 고양이는 수탉을 그룹으로 불렀고 발랄레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극단은 밤이 될 때까지 숲을 걸었습니다. 친구들은 큰 나무 옆에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나귀와 개는 아래에서 눕고 고양이는 나뭇가지 위로 올라갔고 수탉은 나무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빛이 번쩍였다. 수탉은 노쇠 한눈을 떴고 빛이 어두워진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친구들은 오두막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두막으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들은 또 다른 성공적인 강도를 축하하는 4명의 강도를 보았습니다. 이미 꽤 배가 고파진 음악가들은 산적을 은신처에서 몰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무르익었습니다. 당나귀는 창벽에 떨어지고 개는 당나귀에, 고양이는 개에 앉았고 수탉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개가 짖고 고양이가 울고 수탉이 울었습니다. 갑작스런 괴물의 출현에 겁에 질린 강도들은 두려움에 떨며 오두막을 나갔다. 그리고 친구들은 행복하게 오두막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강도들의 음식을 먹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은 그들의 은신처가 점령되었다는 사실을 참지 않으려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사를 위해 강도 중 한 명을 보냈습니다. 밤에 숨어 오두막으로 들어갔지만 어둠 속에서 고양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밟았습니다. 고양이는 분노로 산적의 다리를 긁었다. 개는 손을 깨물었고 수탉은 머리를 쪼아댔고 당나귀는 온 힘을 다해 눈으로 발굽을 찼습니다. 그래서 산적은 겁에 질려 오두막을 빠져나와 나머지 강도들에게 끔찍한 거인들이 그들의 은신처에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무도 숲의 집에 있는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았고 스스로를 브레멘 음악가라고 불렀습니다.